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등성이인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고대 도시가 있다. 이곳은 도저히 생명이 불가능한 유적이다.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왜 이런 곳을 만든 것일까? 어떤 방어벽도 없는 것으로 보아 요새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 이곳엔 샘과 작은 물웅덩이들이 있고 사원이 있고 화강암으로 만든 기묘한 제단들도 있다. 하지만 철제 도구도 바퀴도 없었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작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 또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다.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다. 대상은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신과 유골이다. To me, this is the type of injury more indicative of a weapon, possibly of warfare. 단서를 찾은 곳은 도시의 최하단 부분과 도시의 땅속, 그리고 왕들의 미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제 이곳의 비밀을 밝혀 마추픽추의 훈령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을까? 해발 2450m, 높은 안데스 산의 좁은 산등성에 자리 잡은 마추픽추는 세계 5지이며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 산마루엔 200개가 넘는 건물들이 퍼져 있으며 하나하나 모두 정교하게 자른 돌로 지어졌다. 어떤 건물은 집처럼 생겼고 어떤 건 사원으로 보인다. 이곳은 총 5,000제곱미터의 녹지대가 있고 도시 전역에 개방형 수로와 샘으로 물이 공급된다. 잃어버린 도시의 문들과 통로들엔 과거의 훈령들이 스쳐 지나간다. 아름답지만 미궁에 빠진 듯한 묘한 곳이다. 이곳엔 단서가 될 만한 기록도 없고 의도를 짐작할 만한 상형 문자도 없다.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면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아름다운 비석이 서 있는 이곳엔 난해한 수수께끼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들은 어떻게 이 많은 돌들을 이곳까지 올려왔으며 휘반죽도 필요 없을 만큼 돌을 정교하게 깎아 맞춰 벽을 쌓아 올렸을까? 마추픽추는 누가 지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장소에 도시를 세운 것일까? 더욱 모를 일은 그들이 이곳을 버린 이유다. 도시 전역에선 작업이 중단됐던 당시 어딘가에 놓이기 직전이었던 듯한 상태의 돌들이 발견된다.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단서가 있는 곳은 우선 새로운 발굴 현장, 그리고 조사단이 최초로 탐사를 시작한 마추픽추의 최하단 지점이다. 마추픽추 고고학공원의 소장 페르난도 에스테트는 오랜 세월 이곳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애써왔다. No solo de los peruanos, es patrimonio de la humanidad.
STT의 목표는 필요한 작업을 하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곳 중 하나로 불릴 만한 이곳이 그의 통근길이다. 이 길을 낸 사람들은 고소공포증도 발을 헛디딜 우려도 전혀 없던 잉카 부족이었다. 1400년대 중반 잉카인들이 권력을 잡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훌륭한 길이다. 그들이 만든 16,000km의 도로망은 지금도 그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잉카인들은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다. 이들의 계단식 밭과 수로와 석조 도시는 고대 로마의 도시들에 버금간다. 하지만 고대 로마와는 달리 잉카인은 모든 건축을 바퀴는 물론 철기와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냈다. 잉카인들은 키푸라고 하는 매듭을 이용한 계산법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나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1500년대 잉카를 점령한 스페인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 내용 속엔 정복자의 편견이 묻어난다. 잉카의 화가 구아만 포마는 색다른 견해를 전하고 있다. 포마는 스페인이 페루에 도착한 직후에 태어나 양쪽 세계의 다리 역할을 한 목격자였다. 그는 잉카의 농경기술과 왕실 그리고 정복의 역사를 간결하게 표현한 수백 개의 그림들을 남겼다. 우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원을 통해 잉카인들이 수십 개의 다양한 부족들을 굴복시켜 3,8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의 하나를 구축한 맹렬 전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잉카인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계단식 농경지로 탈바꿈시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잉카 시대의 경작지 면적이 현재 페루의 경작 면적보다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잉카 제국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통치 기간이 불과 100년이라는 것이다. 그 후 제국은 처음엔 질병으로, 나중엔 내전, 그리고 마지막으론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고사했다. 스페인의 기록에 따르면 잉카의 마지막 황제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으며 그 산속 도시의 이름은 빌카밤바였다. 잉카인들은 빌카밤바에서 35년 동안 저항했다. 하지만 1572년 마침내 스페인에 의해 도시는 파괴됐다. 이상하게도 잉카인들은 이 도시의 위치에 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잃어버린 도시 빌카밤바의 전설이 탄생했다. 빌카밤바는 강력한 매력의 수수께끼였다. 거의 350년이 지나서야 미국인 탐험가 하이람 빙엄은 빌카밤바를 찾아 이곳에 도착했다. (1911년 7월 24일) 아침, 빙엄은 카메라를 준비한 채 이곳 산마루에 올랐고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그 순간을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빙엄의 사진들은 역사적 발견의 순간을 필름에 담아낸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현재 이 사진들은 빙엄의 발견을 상세히 보여주는 총 23권짜리 탐험가 앨범에 들어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곳을 현지어인 마추픽추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잃어버린 도시 빌카밤바로 믿었다. (1 년) 뒤 그의 탐사팀이 다시 100구가 넘는 유해를 발견하자 빙엄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생각했다. 철저한 조사를 마친 빙엄과 그의 유골 전문가 조지 이튼 박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유해의 80%가 여성이란 것이다. Eaton's data gave a sex ratio of 4-to-1, 4 times as many females as males. 4-to-1 really would be a tremendous bias. And I think that's what got Eaton excited. He thought, my God, they're almost all women. 여성이 대다수인 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빙엄은 일명 태양 처녀들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스페인의 기록에 따르면 잉카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은 이곳의 신성한 수녀원으로 뽑혀 들어갔다. 8살 무렵 선발된 이들 소녀들은 이곳에서 평생 잉카의 황제를 모셨다. 빙엄은 잉카의 마지막 왕이 스페인을 피해 산속으로 후퇴하면서 이 성처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추측했다. 그로써 모든 게 이해가 됐다. 처녀들의 유골은 이 웅장한 공중도시가 바로 빌카밤바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Clearly for him it created a great magical, romantic kind of picture that made good book reading. 1913년 4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